사실 몇 차례 좀 고사했었는데 저는 민주당이 야말로 더 지금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후보자의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이 2명이나 죽었어요. 저는 근데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이 흘러져 가는 것 자체가 기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신재가 변절한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영입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신변에 변화가 있으셔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거라고 바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과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님께 약속받은 건 그분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받았어요. 제가 윤 후보님을 스크린에서만 봤었을 때는 약간 고압적이고 좀 무서운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윤석열 후보님이랑 비슷하게 막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정말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두 분이 깐부 같아요. 이미지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새시대 준비위가 국민의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새시대 준비위원회의 구성원분들 자체가 거의 대다수가 당적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원래 진보 혹은 중도에 계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소위 진보를 자임한 민주당을 찍을 수 없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도 몇 달 전에는 이번 대선을 양당 구도가 아니라 다자구도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활동을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의 역량 부족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만나셨을 때 뭐 쌍특검이나 정책 공조에서 그쳤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판을 흔들기에는 좀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을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새시대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들어와서 함께 힘을 좀 보태주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들었었고요. 사실 몇 차례 좀 고사했었는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야말로 더 지금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서 정치개성 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혹은 맞서 싸우는 일들을 했었었는데 그 피해자분들을 2차 가해했었던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박원순 시정 안에서 2차 가해를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계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분들이 지금 직급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시고 장관이든 무슨 자리든 계속 하시겠죠. 성폭력 피해의 피해자 곁에 서지 않고 2차 가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얻고 승승장구하는 건 저는 정의로운 나라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후보자의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장동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이 2명이나 죽었어요. 저는 근데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이 흘러져 가는 것 자체가 기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수라 영화를 봤었을 때도 너무 SF 영화 같은 그 가짜 이야기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게 지금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무섭더라고요. 전 사실 진보주의자로서 민주당에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거든요. 촛불 정권이 많은 걸 해주리라고 기대했고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에 이게 나라다라고 답할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 않은 모습에 이건 정치적으로 국민들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사건도 그렇고 윤미향 조국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5년간 촛불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약속한 것들을 모두 지키지 않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광화문에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광화문에서 뭐 촛불 정책 100대 과제 뭐 이래가지고 그걸 발표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100대 과제 중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저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님께서 맨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여성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물론 제가 진보 쪽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정책의 방향과 100% 맞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차별금지법까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제정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후보자님의 정책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집단과 나와 좀 달라도 부족하지만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후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보 정당을 자임한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건 때가 그랬고, 특히 박원순 사건 때 뭐 기책 사유가 있는 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원 당규를 아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 계속 내로남불 정치 보이는 거, 뭐 조국 윤미향 사태도 그렇고요. 이번 대선을 좀 떠나서 이 권력 관계를 조망해 보면 180석이라고 하는 초거대 여당 집단이란 말이에요.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 시쳇말로 헌법 바꾸는 것만 빼곤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여성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그것도 아주 미약한 수준으로만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일반 유권자로서 굉장히 큰 배신감이 느껴지고요. 네, 당연히요. 당연히 모자라죠. 네.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윤 후보님의 워딩이 사회적인 합의가 일어나면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것을 뭐 시기를 조정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수정당 후보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보다 저에게 이제 더 분노스러운 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집단인 거죠. 이분이 정치로 입문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걸어오셨던 삶의 노선을 보면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랑 싸우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랑 싸우시는 걸 보면 본인의 소신이 있으시고 뚝심 있게 밀고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게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계약을 안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사람이 살아왔었던 인생을 비추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국민들이 가늠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비춰봤었을 때 제가 판단하기엔 윤 후보님이 지금으로서 가장 최선의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신재가 변절한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살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국민의힘 강령을 찾아보게 됐어요. 강령에 보면 모든 영역이 성인지 관점에서 작동되는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강령이 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페미니즘적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재까지는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도 난 페미니즘을 가르치러 온 것도 아니고 강요하러 온 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저의 철학이나 생각은 바뀌지 않았지만 진보를 자임한 정당에서 계속해서 터지는 성폭력 스캔들에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당 강령 안에 성폭력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다르지 않다. 설마 국민의힘이 성폭력을 그냥 두자라고 하는 정당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제가 이런저런 정책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페미니즘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녹색이나 아니면 청년 정책이나 다양한 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계속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반영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영입이 되고 나서 바로 그 신변에 변화가 있으셔가지고 네. 제가 연락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소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정리되시고 나서 연락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게 아니어서 안 사람이 아니어서 바깥에 있는 입장에서 뭐라 코멘트를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죠. 이번 선거가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때인데 너무 시간을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힘을 빨리 잘 어떻게든 합쳐서 다양한 색채를 지닌 사람들의 원팀으로서 선거를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남과 이대녀도 물론 차이가 있어요. 각자 생각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서로가 없어진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성 국가를 만들 것도 아니고 남성 국가를 만들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존하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정치라고 하는 이 국면 안에서도 함께 해법을 풀어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국힘에 있는 당원분들께 이대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대녀도 계실 거잖아요. 유권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합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사과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무게를 감당해야겠죠? 공인이고 정치인은. 근데 윤석열 후보님은 그런 각오가 서셨을 텐데 그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도 굉장히 힘든 선택이었을 거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모든 온 국민에게 나의 치부를 모두 드러내놓고 내가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공인의 가족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물론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가족의 리스크에만 함몰되어서 정책이나 비전은 모두 다 잊혀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필요한 만큼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후보님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이재명 후보님의 아드님에 관한 문제, 성매매 의혹이나 여성 혐오 발언 같은 문제 같은 것들도 그와 똑같이 잣대를 대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약속받고 오거나 요청하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님께 약속받은 건 그분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받았어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거라고 바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시라고 하니 그 경과를 이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이 아니길 빌고 있습니다. 제가 윤 후보님을 스크린에서만 봤었을 때는 약간 고압적이고 좀 무서운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경청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안에서는 사실 이념이라고 하는 건 저는 지팡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이 지팡이를 그때그때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자본주의가 항상 악마는 아니고 뭐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뭐 사민주의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는데 그게 그때의 그 시기에 국민 모두의 공공선을 위해 그 이념 자체가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뭐 영국의 보수 정당들이 살아남는 것 중에 나중에 해석도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제가 윤석열 후보님이랑 비슷하게 막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아무튼 네, 윤 후보님의 매력은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섬세하고 경청하시고 민주주의자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시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저의 선택 중에 가장 큰 변화예요. 대선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선거 날짜를 바꿀 수 없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로남불 정치를 피우고 있는 와중에 정말 귀하게도 원래 정치는 아니었지만 거대 권력과 맞서 싸워왔던 사람이 저와 진영은 다르지만 보수 정당의 후보자가 되었고 그 사람이 지금 이건 잘못됐고 내가 바꿀 것이다 라고 용기를 냈으니 그거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님이요? 김한길 위원장님 정말 제가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젊으시고 젠틀하셔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연세에 저런 분이 있을 수 있구나. 특히 정치계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아주 간단한 건데 뭐 예를 들면 뭔가를 옮기거나 할 때 보통 국회의원을 하셨거나 정치의 고위공직자로 계셨던 분들은 자기 손을 잘 안 쓰세요. 네, 이분은 다 직접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보다 어리거나 그 직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하대하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정책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여러 고민들이 드는데 글쎄요, 결과가 알려주겠죠. 결과가. 알겠습니다. 그 정책이 참 궁금한데 한번 나오면은 한번 네.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